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7-388호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정 내용은 본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서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급변하는 여건 변화 및 미래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에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역 487.806 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인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의 기본 틀과 미래상을 유도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및 하위 공간 계획의 지침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명령을 발주하여 8월까지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 두 달간 시민기획단을 운영하였으며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고 2010년 1월 의원님들 사전설명,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개설공단의 정용조사무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 현황, 그리고 도시의 미래상 등을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 건의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토지용 계획과 인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의 어떤 장기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미래상을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기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준 연도는 2015년이고 목표 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해서 공유수립 및 평택항 매립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을 포함해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수립 지침을 주는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계획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향후에 도로교통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의 어떤 지침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이 용역 계획을 착수해서 가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시민계획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하였었고, 작년 12월 16일 날 사전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달에 지금 근역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고, 금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 현황 및 특성에 앞서 가지고 지금 그동안 돼 있던 202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도시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지금 평택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한 2020 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 실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86만의 인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5년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48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달성률은 66.5%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새로 수립할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35년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계획 인구도 86만에서 일단 향후에 35년까지 어떤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4만 명이 늘어난 120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공간구조,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향적으로 지금 변경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에 있어 가지고는 경기도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으로 4개업 5개면 13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농복합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로서 고속도로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철대 노선도 4개가 지나가고 있는 강력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거의 평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이천하고 안성천이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등수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2006년에 40만에서 지금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8만인으로 인구가 약 1.8%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의견도 듣고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또 주민들 그리고 각계 공무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은 문화 관련해서 어떤 욕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도시로서는 첨단 산업단지 경제적인 측면을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또한 저희가 51분의 시민기획단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안건과 도시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총 3개 분과 9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키워드를 주시게 되었고 거기서 도출되어 있는 미래상은 자연과 사람과 협이 하나 되는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키워드를 저희들한테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갖고 현황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평택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항해권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점으로 보는 부분은 행정력의 분산, 이 3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이면서 아직까지 어떤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군 기지의 어떤 이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발전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삼성과 LG라는 대기업들이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른 어떤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 요소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안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주요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협적인 요소에 있어 가지고는 발전하던 도시다 보니까 어떤 난개발 문제라든지 집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시민기획단에서 주신 어떤 미래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저희가 발전 다듬어서 이제 미래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미래상은 문화와 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민기획단이 제시했던 키워드는 사람,
기업, 자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람은 문화라는 요소로 발전을 시켰었고 기업은 경제라는 요소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연도 포함하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친환경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어떤 목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문화를 위해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 물류 도시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한 자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후 변화에 어떤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민간이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5가지 어떤 핵심 이슈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전략과 실전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슈에 맞게끔 4개 내지 3개의 어떤 추진 전략과 실전 전략을 해서 총 18개 추진 전략, 58대 실전 전략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부문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금 핵심 이슈별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긴 가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어떤 생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그런 재생 사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동서 지역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해 가지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산업 물류 도시 기능 강화에 있어 가지고는 팽택한 배후 도시의 어떤 조성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부 지역의 어떤 발전 여건을 높이겠다는 내용과 산업단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산업단지를 좀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하고 문화 관련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 특구라든지 지역 자산을 고려한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담고자 합니다. 녹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어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녹색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 교통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학교 등의 어떤 협력을 통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다문화에 맞는 시민 참여 기회를 다각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 미래상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도시의 어떤 지표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관련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모든 지표들이 사실은 인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구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맞는 인구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은 인구는 자연적 증가 플러스 사회적 증가를 통해 가지고 목표 연도 계획 인구를 설정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인구는 이를 고려했을 때 보면은 자연적 증가는 지금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의해 갖고 생산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누가 계산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약 한 55만 3천인. 지금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발생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이슈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약 65만 명 정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목표 연도 2035년도에 총 120만 명 정도를 목표 인구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증가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5년 단위로 2020년까지는 78만인 그리고 2025년까지 100만인 이렇게 지금 부문별로도 기간별로도 저희가 배분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 공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계 시군의 어떤 통합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그 상계 시군의 어떤 중심지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지를 두고 고덕 신도시를 그 도심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에서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고덕도 이제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송탄하고 남평택 부분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고 시안까지 통합되는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더 도심을 좀 강력하게 키우고 이 평택강 이 이면부 서부 지역은 부도심으로 해서 향후 발전의 어떤 그런 기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도심, 1부도심 그리고 3지역 중심으로서 그 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역시 당초에는 3개 생활권으로 그 구분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계 시군의 어떤 그런 통합 여건들을 고려해서 구분이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부분들을 통합 정신에 맞물려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묶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부 생활권과 서부 생활권으로 묶게 되고 동부 생활권에는 청북과 포성, 안중, 현덕 두 개의 어떤 소생활권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동부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진이, 서탄, 그리고 동탄, 고덕, 남평택, 평성 총 4개의 어떤 소생활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조별로 인구를 좀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동부 생활권에 있어 가지고는 그 84만인을 이제 배정을 하고 서부 생활권에 있어 가지고는 36만인을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뭐 동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균형 부분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각 생활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서부 생활권 같은 경우는 2개의 소생활권이고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소생활권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지금 그 기준 인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구 배분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그 소생활권별로 인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진위 서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7,000인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요걸 이제 향후 계획적으로 5만인 정도로 이제 늘리게 되었고요. 도심 생활권으로 잡고 있는 고덕, 송탄, 남평택 부분 같은 경우는 그 32만이 현재 지금 기존에 잡혀져 있습니다. 있고 요걸 이제 69만인까지 지금 늘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중, 포성, 부도심으로 잡혀 있는 현덕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7만 6천인이 현재 살고 계시고요. 여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약 그 4배 수준인 3.6배 정도 수준인 27만인까지 그 많이 늘리겠는 것으로 인구 배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황 사항들도 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지금 그 포성과 현덕 지역이 잡혀져 있는데 일단 그 저희가 시가용 용지는 이제 확보해서 시가용지로 넘어가는데 인구 부분이 이제 현덕 지역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일부 이제 그 당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던 부분들의 시가용 용지가 일부 누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금에 다시 복원하는 측면에서 약 127만 평 정도의 추가 시가용 용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인구도 그에 맞는 인구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19개소가 이제 돼 있는데 신규로 만호라든지 송악, 형곡 지역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한 산업단지도 기정이 되어 있는 17개소에서 유창 산업단지를 포함해가지고 18개소의 산업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과 평택시의 어떤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마이스 산업들을 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단 동북권에 있어 가지고는 문화 중심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런 시설들 중심으로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었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항만과 많은 이제 개발 유보지들을 포함해 가지고 좀 되도록이면은 좀 큰 전시 시설, 전시 관련된 시설 위주로 유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해서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구조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3개 지역 중심에 대한 특화 계획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위 서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그 공장 그 재래 밀집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면사부속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오산으로 유설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고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자 합니다. 또한 평성 같은 경우는 금에 이제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 가지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정착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지원시설과 그 배후 기능들을 배치해서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평택에는 그 주요 역세권들이 또 형성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더 그 특화된 계획을 지부임으로 해가지고 역세권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이 이제 SRT가 들어오는 이제 지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지제 역세권 자체만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겠다 하겠지만은 아울러서 삼천전자하고 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그 세안 북선 전철로 행성되는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안 그 활성화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그 방향을 활성화 방향을 잡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외에 일부 조금하게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정비 방안이 되겠습니다.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농가라든지 이런 그 축산업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시화가 이제 늘어난 그 대문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 폐수라든지 악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그 좀 효율적으로 어떤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에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가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내용에 담고자 합니다. 비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누가 봐도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그 민간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중업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하고 지금 이제 또 새로 만들어진 택지 지역하고 또 중간 부분이 비어 있다든지 그 평택강 배후도시 부분하고 어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절 현상들을 막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 가능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가능지 같은 경우는 약 124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에 해갖고 총 12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주거 용지의 규모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88평방킬로미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산업 용지 그리고 공업 용지들을 이제 계산식에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령을 산정하면은 약 178.5평방킬로미터 정도의 토지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시가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개발된 지역들을 빼고 나면은 총 필요한 계획량 용지가 약 169.8평방킬로미터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갖다가 시가 용지하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금액 공급할 양은 51.5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로 이제 지금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항해 경제구역이라든지 브레인시티, 하양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의 시가 용지로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기타 이제 관리 지역에서 지금 용도 지역이 부여된 지역들도 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강 배후도시, 만호지구, 흥곡지구, 송화지구, 유창지구 이런 부분들은
그 시가의 여정 용지로 물량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어떤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확보된 부분이 보면은 그 당초 지금 그 시가의 용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48.456 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요. 금에 지금 그 3.1 평방킬로미터를 더 추가적으로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579 평방킬로미터를 금에 그 시가적 용지로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인구를 갖다가 2035년까지 84만 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제 상업 그리고 이제 문화, 주거 행정타운 중심으로 이제 토지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브랜치 때 이런 부분들은 시가의 용지로 반영을 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유탕 산다르지 이런 부분들하고 평성 그 지역들의 추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적 용지로 그 반영을 해가지고 그 향후에 개발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시가의 용지는 그 공급되는 총 시가의 용지 양은 32.5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북권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를 36만인으로 2035년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자체는 그 항만 배후 도시를 중심으로 그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이 지역 역시 형곡지구라든지 만호지구, 평택 배후 도시 지역에 있어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가의 용지 물량을 배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지역에 공급되는 시가의 용지 물량은 약 19평방킬로미터 그 양이 되겠습니다. 분별 그 계획에 대한 그 구상도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분별 계획 중에서 제일 이제 그 많이 되는 부분이 그 교통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제일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간선도로 체계를 갖다가 그 남북으로는 7축 그리고 동서로는 5축 그리고 그 크게 서북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그 서북권 순환축 그리고 동북권을 따른 동북권 순환축에서 두 개의 어떤 그 순환축을 두는 방법을 그 도로축을 갖게 되겠고요. 이 두 개 축 자체하고 이제 그 동서축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또 크게 그 외부 순환축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그 통합해가지고 7 곱하기 5 곱하기 2R 에 의한 관전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큰 틀의 어떤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에 있어가지고 이미 개설된 부분 외에 그 평택 부발선을 그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당초 지금 그 2020년까지 계획에 있어가지고는 15평방킬로미터의 공원 녹지를 그 공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2035년까지 17평방킬로미터까지 그 추가적으로 공원량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이 공원의 어떤 양적인 부분보다는 또 질적인 부분들을 그 제고하고자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공원들이 서로 이제 그 네트워크화해서 효율성 등이 높이는 쪽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관 및 미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 미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산림축이라든지 해양축, 교통축별로 그 각각의 어떤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경관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통합이라든지 균형 발전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서 간의 어떤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신규 도심 간의 균형 발전도 지금 상당히 다른 도시에서는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 환경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그 도시 재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방점을 찍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그 내용을 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용을 더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 및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깨끗한 도시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권역별로 어떤 다양한 그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제 및 안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방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각각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종 기반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합니다. 산업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상업, 유통, 공업, 관광산업 부분별로 각각에 맞는 특성에 맞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견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의견들을 총 바탕을 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 발전해가지고 3월경에 경기도에 승인권자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승인하게 되면은 아마 연말경 정도면은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